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때에는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를 복제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를 위해서 하나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 할당되어진 메모리에 부모 프로세스의 사본을 적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다만 이런 포크 시스템 호출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모 프로세스의 모든 페이지를 온전히 복사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부모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테이블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식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의 각 내용을 복사한 자식 프로세스만의 영역들을 할당해주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 시점에서는 부모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후 부모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대로, 또 자식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대로 고유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한다라는 것이 그저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일부를 자식 프로세스들이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포크 시스템 호출 후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그젝 호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그젝 호출은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일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선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서 l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는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를 위해서 부모 프로세스랑 똑같은 사본 프로세스를 만든 후에 그리고 다시 ls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모 프로세스와 똑같은 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행하지도 않을 부모의 사본을 만들고 메모리를 할당하고 적재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쓰기시 복사라는 copy on write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만을 복사를 하되, 부모 프로세스가 할당받고 있는 메모리 프레임을 자식 프로세스가 온전히 공유한 채로 유지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즉, 자식만의 페이지 테이블은 따로 두되 페이지 테이블의 각각의 프레임 값들은 부모 프로세스와 공유를 해두고, 자식의 페이지 테이블 항목에 쓰기시 복사라는 표식을 해둠으로써 부모 프로세스 쪽이나 자식 프로세스 쪽에서 그 페이지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수정이 발생되어진 페이지 프레임에 한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할당해주고 나서 부모 프레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좀 더 효율성을 향상시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copy on write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때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질 때 부모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다 복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부모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페이지들을 복사할 필요 없이 단지 변경되어질 페이지들만 복사해 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실행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포크 시스템 호출 후에 이그젝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복사해 줌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을 자식 프로세스가 따로 별도의 프레임에 갖고 있는 것 대신에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수정이 발생되지 않는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은 공유해 줌으로써 메모리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부모 프로세스가 할당받고 있는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에 대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때 부모 프로세스와 별개로 자식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은 따로 두되, 그 부모 프로세스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자식 프로세스들이 유지해 줌으로써 부모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진 프레임들을 자식 프로세스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에요. 다만 페이지 테이블에
각 항목에 대한 보호 필드를 추가해서 리드라고 기술되어지는 내용은 부모와 자식 간에 공유한 내용으로서 읽기만 허용되어지는 필드로, 또 리드 라이트라고 설정되어져 있는 것은 각 프로세스마다 따로 갖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프로세스에서 온전하게 읽기 쓰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식별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 프로세스 중에서 1번 페이지의 내용을 갱신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부모가 할당받은 이 프레임을 부모와 자식이 공유하고 있었지만 자식에서 페이지 쓰기 동작이 발생되어진 시점에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할당을 받고 그곳을 자식에게 할당해주고, 부모는 부모가 할당받은, 또 자식은 자식이 할당받은 공간들을 고유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read write 모드 값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의 전체 페이지들을 복사받는 대신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개별적으로 유지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페이지 프레임만 복사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행 속도 측면과 저장 공간 측면에서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탐구 10-1에서 요구 페이징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현재 페이지 폴트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스와핑 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디스크 입출력들이 많아져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많은 스와핑 동작은 디스크 입출력 요청들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 스레싱이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스레싱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실행 시 페이지 폴트가 계속되어지면 해당 프로세스의 많은 페이지들이 순차적으로 적재가 되어져 나갈 텐데, 아예 애초부터 적재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만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 과정에서 참조할 페이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페이지만 적재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페이지를 참조해 가는 방법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 가능한 프레임은 얼마나 가능할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 프레임이라는 것은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할당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할당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 양의 크기로 제한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한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지는 프레임 수와 페이지 폴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서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이지 폴트는 더 적게 일어나게 되겠죠. 커널 코드와 커널 데이터가 적재되어진 프레임도 스왑 아웃 되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커널 코드와 커널 데이터가 적재되어진 프레임들은 실행 효율성 때문에 스왑 아웃 되어질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항상 물리 메모리에 적재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스왑 아웃 되어져서 메모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되어질 수 없거나, 혹은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스왑 인 하는 처리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긴 처리 시간이 발생되어지게 되겠죠. 자, 앞서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페이징 처리에 할당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스트레싱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해서 현재 메모리 프레임의 페이지가 반복적으로 교체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디스크 입출력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과도한 페이지 교체로 인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스왑 인하고 스왑 아웃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스트레싱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프로세스의 실행을 위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페이지 폴트에 따라서 스와핑 처리를 하기 위해서 CPU는 대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CPU 이용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운영체제는 현재 CPU가 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가 더 높아지게 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심각한 성능이 저하되어지는 일이 초래되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CPU 이용률이 점차 향상되어져 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임계점 이상을 넘어서는 정도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수의 페이지가 할당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빈번한 스와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 CPU의 활용률이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CPU 활용률이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더 높이려고 하게 되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급격하게 CPU의 이용률이 쭉 떨어지면서 실제 CPU가 처리하는 일은 없이 스와핑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스트레싱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메모리가 작은 경우에는 CPU 이용률이 100%에 많이 못 미친 상태에서도 스트레싱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메모리가 좀 더 충분한 시스템에서는 동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 수가 늘어남에 따라 CPU 이용률이 100%에 도달하더라도 스트레싱이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메모리가 충분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동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져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아무리 메모리가 많다 하더라도 스트레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스트레싱을 감지해야 하는 방법은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 부하는 높지만 CPU 이용률이 낮고 또 수압 인, 아웃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검사해주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스트레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미 많은 프로세스들이 수행되어졌다라고 하면 일부 프로세스들을 종료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물리적인 메모리를 더 탑재하거나 혹은 보조 저장 장치를 좀 더 빠른 장치들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스와핑 하는 데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을 좀 더 완화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포커스 시스템 호출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을 때 copy on write라는 방법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요구 페이징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구 페이징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유지 관리하며 그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